네, 박영경 교수님 소중한 발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일본의 그 스포츠 클럽, 학교 클럽 활동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더불어서 클럽의 활동 일수, 시간, 지도 전문성과 같은 현황과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처벌 현장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그리고 최신 데이터를 정말 잘 소개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학교 그 운동부의 그 주당 활동 일수량과 시간들이 제대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사례에 대해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국립교대 정호진 교수님께서 학교 폭력 없는 스포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싱가포르 사례에 대해서 발제 영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국립교대 체육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호진 교수입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스포츠는 학교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도리어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학교 폭력이 멈춰지고 더 나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희망합니다. 저는 학교 폭력 없는 스포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싱가포르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싱가포르 스포츠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 싱가포르 체육회에 대해 소개하고 두 번째로 IOC의 세이프 스포츠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싱가포르의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 구성을 가속화시킨 학교 폭력 사례들을 살펴보고 네 번째로 싱가포르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의 구성과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예방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해 싱가포르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네 가지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핵심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 체육회는 앞으로 스포츠가 어떻게 싱가포르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해오고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체육회는 2011년 비전 2030 정책을 시행하였고 8년이 지난 2019년 수립된 정책들을 리뷰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추가로 15개의 정책을 8개 분야에 걸쳐 발표하였습니다. 추가된 세부 정책들은 화면과 같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2020년에는 싱가포르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세이프 스포츠의 통합 규칙을 8개 분야에 걸쳐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 설립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 체조 대표팀에서 일어났던 담당 주치의 레리 나살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표팀 캠프가 고립된 곳에 있고 외부인 및 부모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대표팀 내의 막강한 권한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행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이 사건이 Athlete A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레리 나살가 1986년 처음 미국 체조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 약 260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사가 판결문에서 읽었던 말이 매우 인상에 남는데요. You don't deserve to walk outside of a prison ever again. 판사는 그가 두 번 다시는 감옥 밖으로 걸어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징역 17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형량의 범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스포츠에서의 괴롭힘, 학대 및 폭력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저해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IOC는 세이프 스포츠를 다음과 같이 모든 형태의 괴롭힘, 학대 및 폭력이 없고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공평하고 공정한 운동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 행위는 복합적으로 예를 들면 치료 행위 시 마사지를 받을 때 신체 접촉이 있는 훈련 상황에서 등이 있고요. 또는 고립된 상황, 혼자 숙소에 있을 때, 훈련을 할 때, 개별 지도를 받을 때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성적, 신체적, 심리적 폭행, 성희롱, 그리고 방치,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레리 나살의 사례를 통해 스포츠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개인의 권위와 권력에 의한 괴롭힘, 학대 및 폭력은
연속체, 다시 말해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제가 작년에 아시아의 세이프 스포츠 웨비나에 참석해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스포츠에서의 학교 폭력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트라이애슬론의 고 최숙현 선수는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성적,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일상적으로 겪고, 이로 인해 여러 선수들이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일본의 연구를 통해서도 그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작년에 피겨스케이팅의 제시카 유 선수가 넷플릭스로 방영된 애슬리트 A를 시청한 후 자신의 코치의 비인간적 학대를 고발하고 규탄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축구, 배드민턴, 농구, 육상, 줄넘기 등의 종목에서 선수와 코치 간의 신체폭력, 심리적 학대, 성추행 및 폭행 등과 같이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실명과 사진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싱가포르의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의 구성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문화공동체 청소년부 장관 그레이스 풀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체육회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괴롭힘, 학대, 그리고 폭력 없는 세이프 스포츠에 대한 가치와 모범 사례를 홍보하고, 모든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이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식, 예방, 사건 관리, 징계 절차와 같이 4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전략 안에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인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와 교육인데요. 이를 위해서 5가지 형태의 위법 행위, 성적, 신체적, 심리적 폭행, 성희롱, 그리고 방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코치, 선수, 그리고 협회가 협력하고 싱가포르 코치 연수원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싱가포르 체육회는 2018년부터 세이프 스포츠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총 4단계에 걸쳐 세이프 스포츠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각 종목별 협회는 성폭행 및 신체적, 심리적 학대 없는 스포츠 선언을 하였고, 코치들의 윤리 강령 및 수행 교육 세션을 운영했으며, 세이프 스포츠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코치들의 역할을 국제 코치 컨퍼런스와 유스 스포츠 컨퍼런스에서 다뤘으며, 아시아의 세이프 스포츠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예방입니다.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는 각 종목별 협회에 학교폭력 보호관들을 배치하여 트레이닝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호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연락 담당자가 되며, 선수, 코치 및 모든 이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각 스포츠 내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보호관 트레이닝 코스에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의 내용을 교육받게 되고요. 아래의 자격 요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는 세이프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의 대화 및 그룹 토의를 통해 세이프 스포츠 통합 윤리행동 강령 및 수행의 규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드윈 통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싱가포르 스포츠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싱가포르의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는 스포츠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The Rule of Two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상호작용과 환경이 대중들에게 관찰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모든 스포츠 상황에서 성별이 고려된 최소 2명 이상의 성인이 동행하도록 하여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코치들과 모든 이들을 보호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코치 1명과
선수 1명 또는 2명이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스포츠 행정가와의 동행 없이 함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훈련받은 2명의 성인 또는 코치와 선수 1명 또는 훈련받은 성인 1명 또는 코치, 국가등록 코치 1명, 그리고 선수 1명도 가능은 하나 권고하지 않습니다. 국가등록 코치 2명과 선수 1명 이상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코치가 국가등록 코치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대1 개별 문자는 금지되고요. 모든 의사소통은 그룹 또는 가족이 포함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사건 관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사건 보고 서식을 작성하고 사건 최초 대응자로서 학교폭력 담당관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 및 도움 요청을 할 징후 및 증상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관은 TLC 절차에 따라 반드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고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내용을 청취해야 하며 배려와 걱정의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징계 절차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지휘당국과의 협력 프로토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건 접수가 되면 먼저 이것이 세이프 스포츠 관련 사건, 예를 들면 괴롭힘, 학대 및 폭력의 5가지 위법 행위인지 아니면 그 외의 사건인지를 학교폭력 담당관이 결정하여 분류합니다. 그에 따라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세이프 스포츠 위원회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 및 정책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스포츠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은 사건 발생 이후의 신고 절차, 사건 관리 및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건 발생 이전에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발표의 결론을 지으면서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 스포츠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 예를 들면 선수, 코치, 감독은 물론이고 운동부 담당 교사, 부모, 자원봉사자, 협회 심판 및 임원, 스포츠 행정가, 대회 운영가 등 이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고 엄격한 도덕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사례를 나누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오른쪽의 세이프 스포츠 위험 요소 평가에서 참가자 형태, 장소, 활동의 10개 질문 중 3개 이상 표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이프 스포츠 관련 매우 높은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3개 이상의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재적 범법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평가를 통해 우리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동일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학교폭력, 다시 말해 괴롭힘, 학대 및 폭력은 멈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싱가포르에도 새로운 도전이었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의 청렴성과 정직성,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엄격한 윤리의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학교폭력 교육을 스포츠 종목에 상관없이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성인으로 분류하여 스포츠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코칭 과학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엘리트 체육 지도자의 성장을 돕는 코치 교육 분야를 강화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모든 이해 당사자, 기업, 기관 및 단체의 평가를 통해 매년 국가 수준의 세이프 스포츠 어워즈를 개최하여 시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로 선수촌이나 스포츠 시설 내에 폐쇄되거나 고립된 공간이 없도록 CCTV는 물론 투명 유리창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싱가포르 세이프 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빌려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안전하고 학교폭력 없는 스포츠 환경 구축,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인들을 위해 이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나옵니다. 그것을 누르고 발표에 대한 질문 또는 학교폭력 없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은 제가 수합하여서 한국체육학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